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분노한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날,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저희 부부예요. 그래요? 네. 굉장히 영한 부부신 것 같은데. 네, 30대. 아, 30대?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년 됐습니다. 4년. 네. 4년. 네. 아, 일찍 좀 결혼하셨군요. 네네네. 요즘 취향이 조금 늦게 하는 경향들이 있던데. 네, 좀 일찍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가만히 집에서 앉아있을 수만 없어서 네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로 보다가 네. 사실 어제 구리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 그 증거보전이 기각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이제 동대문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산감 어머님들께서 좀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녁에 도저히 가만히 있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남편 끌고 제가 어제 구리 가서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어제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오게 됐어요. 지금 그 4.15 부정선거 의혹들이 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번에 그 투표를 하셨나요? 네, 했어요. 두 분이 다? 네네네. 아, 당일 투표를 한대요? 사전 투표를 하셨나요? 저희는 당일 투표했어요. 네. 했고, 여태까지 나타나는 그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죠? 네, 많죠. 네, 그냥, 대표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전자개표기에서 왜 무효표를 찍고 2번으로 찍었던 표들이 왜 1번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런 증거물들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하나도 채택을 하지 않고 기사를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 저는 불이함을 느껴서 도저히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길에 나와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알려야겠다고 서로 좀 더 많이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직시하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촛불 시위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특히 사법부나 뭐 같은 당내에서도 많이 편파적이고 좀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 하게 됐어요. 제가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계기가 되게 됐고 특히 좀 젊은 청년들이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대로만 우리가 많은 사실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촛불 시위 때 종편이나 방송들이 종일 방송들을 많이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는 지금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종일 방송을 해주는 것을 못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은 안 갖게 되는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사실 작년 10월에 그 조국 반대 집회에 많은 그 뭐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나 뭐 보수 우파층 이제 국민들이 많이 나와서 시위를 했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됐고 그 당시 주요 언론들에서 그런 거 하나도 보도해주지 않아서 저도 전혀 아는 것 없이 지나가게 됐거든요. 이제 서초동에서 수호 집회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모습들만 많이 보게 됐었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네.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네,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젊은데 사실 많이 답답한 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학력은 굉장히 높지만 어떤 부분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학력만 높아졌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자료들을 찾고 이런 보도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아서 사실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비판적인 시각들로 언론들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평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의 그 표가 민의가 왜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곡이 있다는 것은 매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네.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심각성. 지금 표가 왜곡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제일 문제는 이것도 결국에는 언론에서 참관인이나 진짜 그 다 사전 투표일이나 당일 투표일에 그 투표함이나 이런 선거 현장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입수한 그런 증거들을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오지 않았나. 사실 언론에서 이게 결국에는 터지지 않으면, 본물이 터지지 않으면 결국에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결국에 묻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될 수 있는 한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문재인의 그 정책, 실체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전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만 펼쳐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낮 12시 30분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무대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청 후문에서 저지선을 형성한 경찰은 공포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은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박수를 보내던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낮 12시 30분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경무대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도인 150만 명이 엽서 훨씬 분위기에 중앙청 후문에서 저지선을 형성한 경찰은 공포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 엽서 훨씬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선구장에서 발행한 엽서를 경찰의 무차별 진압은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박수를 보내던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오후 12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의 시위대는 10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한 세트, 2차 9장 한 세트, 3차 엽서 9장 한 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민시에는 각 회차가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